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남편이랑은 아무 일도 없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을 자꾸 당신에게 털어놓는 그녀 단순한 하소연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마음의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연희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부녀가 자꾸 비밀을 털어놓는 진짜 이유에 대해 감정과 심리 그리고 관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혹시 모를 설렘과 유혹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편이랑 안 한다는 고백. 나 남편이랑은 거의 안 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너진 부부관계, 감정의 단절, 그리고 외로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이성인 당신에게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면 이미 경계는 무너진 셈이죠. 더군다나 그런 말은 절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모임 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랑은 몇 년째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룸메이트 같아. 그 말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말끝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고 이상하게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의 문을 이미 열어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위로를 가장한 끌림이 숨어 있고 상대에게 상상할 여지를 남깁니다.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너는 다르다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속 감정을, 욕망을, 그리고 혹시 모를 기대를.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녀가 안쓰럽고 위로해주고 싶고 왠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그 관계는 단순한 지인 이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던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남편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말 속에는 새로운 연결을 찾고 싶은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혼자 자긴 너무 외롭대요. 요즘엔 혼자 자는 게 너무 싫어요. 외로워서 잠도 안 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녀는 단지 외롭다는 감정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한 걸까요? 이런 고백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떠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대상이 당신이라면 이미 그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문자 대화 속에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허전하네. 너는 뭐 해?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말끝에 붙은 말줄임표 하나가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마음의 문을 슬며시 열고 있었던 겁니다. 외롭다는 표현은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유혹의 언어입니다. 중장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성에 대한 경계를 흐리게 하니까요. 그녀가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일상을 묻는다면
단순한 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며 더 깊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끔 그래요. 혼자 있기 싫은 밤,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죠. 이런 대답이 오가면 감정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특히 그녀가 평소엔 담담한 성격인데 밤만 되면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이 진심 어린 외로움일지 아니면 당신을 향한 미묘한 유혹일지 순간의 판단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말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 당신 집에 가도 되냐는 그녀. 혹시 오늘 너네 집에 가도 돼? 이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는 왜 굳이 당신의 집이라는 공간을 언급했을까요? 보통의 관계라면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그것도 유부녀가 던지는 이 말은 분명한 경계선을 넘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어느 날 밤 통화 도중 들려온 그 말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집에 가기 싫어. 조용한 데서 좀 있고 싶은데 너네 집 괜찮아? 이건 단순한 방문 요청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뉘앙스, 그리고 혼자이기 싫다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상상은 현실보다 앞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둘만 있는 닫힌 공간, 편안함과 동시에 은밀함이 존재하죠. 그녀가 당신의 집을 언급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를 넘은 친밀감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이 주는 상상력입니다. 그녀가 내 공간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지고 그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좁아집니다. 혹시 그녀가 이런 말을 장난스럽게 던졌다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야, 그냥 외롭다 보니까 괜히 말했네. 이렇게 얼버무린다 해도 그녀는 분명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에 조금의 여운이 남았다면 이미 그 유혹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언급한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성 간의 긴장감은 결국 선택의 순간을 불러오고 감정은 그 문턱을 넘기 위한 핑곗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과 금기를 시험해보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4. 당신만 보면 웃는 그녀. 사람은 감정이 얼굴에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특정 사람만 보면 미소 짓는 경우라면 그건 분명한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녀가 당신만 보면 웃는다면 그 웃음은 단순한 예의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신호일까요? 일상 대화 중에 자주 웃는 그녀, 남들에겐 무표정한 얼굴이 유독 당신에게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한다면 그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한 여성이 유독 특정 남자 앞에서만 웃음을 보였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슬쩍 웃고 커피를 놓고 갈 때도 눈이 먼저 반짝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있을 땐 다소 무뚝뚝했지만 그 남자 앞에선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죠. 중장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볼 때마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웃음이 자주 반복되고 상황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일종의 기대가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고 심장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녀의 눈빛이 다정하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사소한 농담에도 자주 웃어준다면 그건 감정이 깃든 소통입니다. 마치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이성 간 경계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이자 설렘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녀의 미소가 단순한 예의처럼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마음을 흔드는 신호였나요? 어쩌면 그 웃음 하나에 당신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랑 조용히 만나자고 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안 될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장난일까? 진심일까? 그저 외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꺼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혼 여성이라면 조심스러움이 먼저 앞서기 마련인데도 그녀가 이런 말을 당신에게 직접 건넸다면 이미 감정의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사람들 눈 피해서 그냥 편하게 둘이 만나고 싶다고. 별 의미 없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별 의미 없다는 말 속엔 사실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만나자는 말은 관계를 감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춰야 할 만큼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자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평범함을 벗어난 겁니다. 더구나 그녀가 이런 제안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외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설렘, 긴장감, 그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건 이성 간 관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라고 덧붙였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은밀한 세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숨기고 싶을 만큼 특별한 감정, 그건 결코 가벼운 호감이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히 만나자고 한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6. 이혼하면 어쩔 거냐는 말. 나 진짜 이혼하게 되면 그땐 어쩔 거야? 이 말은 가볍게 웃으며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심장이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 역시 그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부녀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남편이랑은 진짜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혼하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말에 안타까운 감정과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다는 남성은
그녀를 더 이상 남의 아내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새로운 삶을 그려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유심히 살핀다면, 그건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혼해도 이 사람이 날 받아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떠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땐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이혼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해버렸다면 감정의 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넘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이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꺼낼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말보다 더 솔직하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론 담담해 보여도 눈빛과 말투, 그리고 사소한 한마디에는 진심이 묻어나죠. 그녀가 남편과의 단절을 털어놓고 외롭다고 말하며 당신에게 집을 언급하고 은밀하게 만나자고 속삭였을 때,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과 말 속엔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금기를 넘나드는 진심이 섞여 있습니다. 불륜이냐, 진심이냐? 그건 누가 정하는 것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감정이 오갔는지, 그리고 서로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감정은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스며듭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건 이미 평범한 인연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